찬란한 광기 어린 창조적 유희. 여기는 한지훈의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하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한지훈 작가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정말 이건 큰일 난 일인데요. 저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일을 못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돈벌이를 못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돈벌이를 못하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우니까 가정에서도 본인도 활기차게 무슨 다른 일을 구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설명을 할게요. 불안이라는 것이 그냥 지금 탁 생겨난 느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불안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 가슴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게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나요? 그때 갑자기 시험 치기 전에, 아니면은 무슨 새로운 일을 꾸미기 전에, 이런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요? 불안 심리는요, 처음부터 발생의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것이 언제 발생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사회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말을 하고, 또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싶은 욕망이 좌절될 때 불안 심리가 커지죠. 그리고 주변에 진정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의지할 공간이 사라지죠. 그랬을 때 불안 심리는 생겨나게 됩니다. 아, 그게 어렸을 때부터군요. 근데 우리 사회는요, 특히나 저희가 자랄 때는 별의별 과목이 다 있었죠.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교련 과목도 있었는데요. 저도 배웠죠. 붕대 감고요. 그러니까 지독하게도 사회 윤리의식이라든가 사회 질서를 주입받고 요구받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나고자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초, 중, 고, 대학을 지나오면서 우리 가슴 속에서 자꾸만 성장했던 감정 하나가 불안이라는 감정이죠. 시험을 대기하는 나, 그리고 시험을 못 쳤을 때 나에게 닥쳐올 나,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을 때 다가올 나, 그리고 대학을 진학한 뒤에 취업을 못했을 때 나를 끊임없이 구상하고 이미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불안이라는 것이 각인되면서부터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하고 불안하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 효과가 순기능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순기능이 있죠. 네. 불안할 때는 억지로 해요. 억지로. 근데 그 억지로 하다 보면 재미도 있어요. 또 뭐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동기는 부여되지 않았지만 억지로는 해요. 근데 동기부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동기부여가 이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조직 문화, 특히나 그 조직 문화의 근간에 군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군대 문화. 군대 문화의 근간은 뭐예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안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가진 않았지만 구타. 구타는 없고요, 요즘에. 그래요? 근데 구타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 기합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낮은 단계에서 동기부여를 받은 자가 몸을 움직일 때 불안 심리를 느끼는데요. 이런 거죠. 제가 서정숙 씨를 금방 공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서정숙 씨의 부모님을 납치해서 감금시켜 놓은 상태에서 동영상 하나 보내주면 12월 31일까지 당신이 전교 1등 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너희 엄마나 그렇죠. 아버지가 죽는다. 죽는다 그러면은 서정숙 씨는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엄마 아빠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불안감이라는 가장 저열한 의미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안했다가 불안하지 않았다가 불안했다가 불안하지 않았다가 반복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 자리 잡게 된 감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이라는 것은 너가 왜 이것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밖에는 답할 길이 없어요. 무기력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이끌 내 가슴 속에 동력원을 잃어버린 상태이거든요. 무기력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에 의해서 요동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불안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했어요. 네. 그래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중간고사를 잘 봐야 됐고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대학을 갔었어야 되죠. 또 하나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겨울이 되면 좋은 파카를 입어야 되고 명품 구두를 신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가슴 속에 내가 낡은 옷을 입었을 때 불안하겠다라는 생각이 가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10분만 같이 앉아 있어도 피해의식과 그 강박관념의 쓰레기들을 나한테 쏟아붓기 때문에 아주 미칠 정도로 힘들어지죠. 그럼 이 불안하고 무기력한 나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삶에 대한 자각입니다. 네. 이 자각이라는 거, 사람을 26명 죽여도요,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을 한대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정말 자각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안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것 때문에 몸을 움직였다면 그 불안을 자각하십시오. 그 불안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조금이라도 달라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불안을 자각한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불안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꼼꼼히 살펴봐도 좋고요. 네. 그냥 머리를 감고요. 지금 내가 이것이 불안 때문에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이 일을 원하는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하셔야죠. 아,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렇죠. 나의 긍정적인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걸 확실하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언론인 이영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독재 정권 하에서 한 5번 정도 감옥에도 가셨던 분인데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그가 쓴 우상과 이성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글을 쓰는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에서 그친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눠져야 할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 글을 써야 했다. 그것은 우상에 대한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이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그러나 그 괴로움 없이 인간의 해방, 발전, 사회의 진보는 있을 수 없다. 참 멋진 책인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끄는 움직임의 요소가 불안과 그리고 그 불안으로 인해서 남의 시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에 의한 어떤 일도 그것은 자기 기만이며 자기 위선입니다. 그거는 자기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은 행동이며 그런 행동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사회는 서로가 불신하는 사회로 갈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불안하십니까? 그 불안의 실체를 자각하십시오. 그리고 작고하신 이영희 선생님처럼 당신이 그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오직 진실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쓰겠다. 혹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타인을 위한 길이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불안 앞에서요. 양심이고 뭐고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정당화되는 거죠. 네. 내가 불안한데
그러면 내가 지금 불안해서 내가 요번에 기말고사 시험이 있고 내가 요번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 혹은 입사 시험이 있는데 옆에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사 시험장에 가는데 한 할머니가 물속에서 빠져 죽으려고 합니다. 맹자는 그것을 구하라고 말을 하죠. 근데 불안한 사람들은 자기 것이 훨씬 더 커 보일 것입니다. 네.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기보다는 기계죠. 안타깝네요. 정말 불안하다면 그리고 내가 고민에 쌓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제가 네트로피 2.0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3초 뒤에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당당한가를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그리고 테러와 가난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요. 3초 뒤에. 근데 그 죽어가는 소녀 앞에서 우리는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나는 지금 불안해서 그걸 하고 있어. 그리고 그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볼 새도 없어. 그렇다면 그 불안에 대해서 그 소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야. 좋습니다. 정말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불안할 때는 열심히 하고 불안하지 않으면 터져버리는 그런 삶이라면 이제 날카로운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내 삶에 3초 뒤에 죽어가는 인간들 앞에 당당한 고민을 해왔는가? 그리고 고민이 만약에 3초 뒤에 죽어가는 인간 앞에 당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앞에 놓인 숙명이란 바로 불안과 쌓아나가는 것이고 불안에 의해서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의 진실과 그리고 이타적인 생각에 의해서 몸을 움직이는 멋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도 이제 오늘부터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불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3초 뒤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한지훈의 고단수 심리학의 저는 진행자 서정수.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